자, 2025년 흥진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a-b를 간단히 하면 그랬네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둘이 빼주시면 2번이겠습니다. 다음 2번 항등식이 주어졌네요. 개수비교 아니면 수치대입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개수비교가 낫겠죠. b는 3이고 a는 5, c는 -2겠네요.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4번. 다음 3번 나머지 정리 문제죠. x에다가 얘가 0이 되는 2를 대입하면 됩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4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최대값. 2번이겠죠. 뭐 꼭지점을 조사해도 상관없지만 판별식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판별식이 9-k인데 0보다 크면 되니까요. 따라서 k는 9보다 작으면 되고 그걸 만족하는 정수 중에 제일 큰 값은 8이겠죠. 5번 x제곱의 개수가 -2고 x개수가 1이다. 자, x제곱의 개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4a가 되겠습니다. 그 값이 -2니까 a 값은 -1일 것이고요. 1차항의 개수는 요렇게 전개하면 되겠죠. b 더하기 2a입니다. b 더하기 2a가 1인데 a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넘겨주면 3이겠네요. 그래서 -1과 3을 둘이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6번 복소수를 줘놓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의 합을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실수화를 해야겠죠.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시면 5분의 2 더하기 i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 값은 5분의 2고 b 값은 5분의 1이겠죠. 둘이 더해서 5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3번이네요. 다음 7번 2차 함수랑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그러면 둘이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연립을 먼저 하면 x제곱 더하기 2k-ax 마이너스 6k-b 플러스 k제곱은 0이 되겠네요. 여기다 판별식을 썼을 때 바로 전개할게요. 이 친구 제곱 4k제곱 마이너스 4ak 더하기 a제곱 플러스 4 곱하기니까 6k 더하기 4b 마이너스 4k제곱이 0이랑 같다 하면 되겠죠. 그럼 4k제곱은 날라가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가 달린 걸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4로 묶었을 때 a-의 k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b가 0이네요.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얘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a는 6일 것이고요. a가 6이면 이것도 0이어야 되니까 36 더하기 4b가 0이려면 b는 -9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1번이겠네요. 다음 8번 두실수 xy에 대해서 x는 0의 3, 4이고 관계식을 준 다음에 곱의 최대를 물어봤네요. 그럼 이제 한 문자로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y 대신에 4-2x를 대입할 수 있고 이 친구에다 y 대신 4 빼기 2x를 대입하면요 x 곱하기 4-2x인데 이 친구를 다시 전개해서 표준형을 만들지 않아도 대칭축이 1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 0이랑 2에서 근을 가질 거잖아요. 당연히 대칭축은 그 평균이 1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최대가 될 것이고 1로부터 먼 걸 넣을수록 최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 1은 충분히 범위 들어가니까 1을 대입해 주시면 최대값이 위에 쓸까? 최대값이 1 대입하면 2겠네요. 최소값은 1에서 제일 멀리 있는 3을 넣었을 때 3을 대입해 주시면 -6이겠네요.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2번입니다. 넘어가서 9번 직육면체를 줬고 선분 AG의 길이가 루트 29다. 자, 선분 AG라는 것은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말하는 건데 요놈 길이를 알고 싶으면은 이 가로랑 세로랑 높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변 길이를 각각 ABC라고 잡으면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9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36이라는 거는 모서리가 종류별로 4개씩 있으니까 이거를 다 더한 걸 4배 한 게 36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약분하면 9라는 뜻입니다. 물어본 건 건널비니까요. 건널비는 이 친구를 제곱한 다음에 얘를 빼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81-29니까 3번이겠네요. 왜 그렇게 되냐면 건널비가 이 AB랑 BC랑 CA, 즉 밑면이랑 옆면이랑 앞면이 종류별로 두 개씩 있잖아요. 나한테 이제 이것을 물어본 건데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되겠죠. 다음 10번. 자, i의 거듭 제곱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i는 이제 4번 곱할 때마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주기가 4인 허수니까요. 4씩 지수를 다이어트 시키면 되겠죠. i는 그냥 i니까 냅두고요. i 4제곱은 1이랑 같고요. 7제곱은 i 세제곱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i. i 10제곱은 i 제곱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그냥 i랑 같겠죠. 얘는 i 4제곱이랑 같으니까 그냥 1이고요. 얘는 i 세제곱이랑 같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죠. 그러면 i 사라지고 1도 사라지고 i도 사라지니까 답은 1이겠네요. 5번. 다음 11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두 2차식 fg가 있는데 곱했더니 이런 4차 함수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게 하고 싶은데요. 2를 넣으면 0이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x-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고 그 뒤에 뭐가 있을지는 뭐 조립제법으로 풀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 취향은 조립제법은 아니라서 개수 비교로 풀겠습니다. x 세제곱 3차 함계수가 3이니까 2차 함계수가 4겠죠. 개수 비교하는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3차 항을 제작할 방법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마이너스 1이랑 4를 더해야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4겠구나 한 것이고요. 여기를 알고 싶으면 같은 방법으로 2차 항을 비교하면 돼요. 2차 항계수가 1이니까 요렇게 더했을 때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4랑 5를 더해야 1이 되겠죠. 상수항은 당연히 플러스 1 거고요. 이 친구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얘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고 같은 방법으로 개수 비교를 하면은 더하기 3x 더하기 2겠네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그래서 인수가 총 이렇게 4개 발견이 됐는데 f랑 g가 2개씩 나눠 가지면은 이제 사이좋게 2차식이 되겠죠. 근데 f에 3을 넣었을 때 20이 되게 만들려면 이게 fx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3 넣으면 4, 5, 20이니까 딱 맞잖아. f가 이거나 뭐 이렇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이거랑 이걸 가져가거나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f3이 20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f라는 건 나머지 요거랑 요거를 가져간 게 g란 얘기니까요. 따라서 gx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해 주시면 2번이겠네요. 자, 다음 12번.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으나 딱 봐도 곱셈 공식의 냄새가 납니다. 뭐 복잡하면 치환하셔도 되고요. 저는 치환 안 하고 바로 갈게요. 여기 이만큼이 전개하면 9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이거랑 이게 만나면 또 합차 공식이니까 9의 24제곱 마이너스 1인데 1이 만나면 사라지고 결국 9의 24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는 것이니까 9의 12제곱이 분자가 되겠죠. 한편 분모에는 9의 10제곱이 있으니까 약분해 주시면 9, 9, 81, 3번. 다음 13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랑 8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알파를 구하라고 시켰습니다. 보통 이렇게 근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을 하거나 근과계수 관계를 쓰기 마련인데 이거 인수분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a-a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더하면 딱 2a-1 아니야? 그치? 아 뭐야 두 근이 나왔어요. 그냥 두 근이 나와버렸어. 하나가 a-이고 하나가 a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둘 중에 누군가가 알파고 누군가가 8이란 얘긴데 알파가 8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둘 중에 얘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알파고 이쪽이 8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은 7일 것이고 대입하면 알파는 5가 되겠습니다. 5번. 자, 인수분해가 되면 굳이 우리가 근과계수 관계 쓸 필요가 없죠. 14번. 알파랑 베타랑 n이 모두 100 이하 잔수일 때 fx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n이 최대가 될 때의 요놈을 인수분해한 것은 그랬는데 자 객관식이니까 혹시 날로 먹을 수 없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아쉽게도 날로 먹기는 힘들겠네요. 상수항이 40인 걸 쳐다보려 했더니 이미 다 40이야. 아 막아놨어. 뭐 어쩔 수 없이 제대로 풀어야지. 이 친구를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차항에만 주목해보면 다 전개 안 해도 11을 금방 알 수 있는 게 2알파 더하기 베타가 11이란 얘기겠지. 그리고 이제 알파 제곱 베타를 다 곱한 것이 n인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빨리 알았냐? 뭐 실제로 전개를 하셔도 금방 할 거고요. 전개하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알파가 2개, x 플러스 베타가 하나인데 이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x 제곱을 만들어내려면요, x를 2번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여기서 x를 곱해서 알파 x 제곱이라는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알파를 뽑고 x를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베타를 뽑고 x를 뽑을 수도 있는 거니까 x 제곱을 제작하는 방법은 알파 x 제곱 2개랑 베타 x 제곱 하나니까 개수의 합은 2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선행을 한 친구들은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일단 식은 뽑았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부족한 게 미지수는 알파랑 베타 n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못 푸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알파랑 베타랑 n이 모두 자연수라는 강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식개수가 모질라도 우리가 적당한 노동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이름은 몰라도 풀 수는 있겠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몇 개 찍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n이 있다고 하면은 알파 값이 자연수니까 1부터 가능하잖아. 알파가 1이면 베타는 9가 되겠죠. 알파가 2면 베타는 7이 될 것이고 3이면 5가 될 것이고 4면 3이 될 것이고 5면 1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알파가 5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알파가 6 이상이 되는 순간 베타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모든 순서상 개수고 그때 n값은 알파를 제곱해서 베타를 곱하면 되니까 이때는 9, 이때는 4, 7에 28, 9, 5, 45, 16 곱하기 3이니까 48,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순서상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야. 이 중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n이 최대가 될 때를 찾으란 얘기인데 셋이 더해서 최대가 되는 순간은 딱 봐도 이 둘 중 하나겠죠. 이렇게 더하면 53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55니까 이쪽이 제일 크겠네요. 그래서 알파가 4고 베타가 3일 때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3일 때 주목하면 되는데 이거를 열심히 인수분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로 먹읍시다. 2차항 계수가 4니까 2차항 계수가 4인 걸 찾아. 이거 2니까 안 되고요. 1이니까 안 되고요. 5니까 안 되고요. 5-1이니까 이거네요. 네,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날로 먹으면 되겠죠. 다음 15번. 양수 K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자, 허근을 가진대요. 이렇게 써놓고 허근이다 라고 한 것은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B가 0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얘 보고 허근 가져라 그러면 자동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K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허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허근을 가지게끔 우리가 K 범위를 정해줘야겠죠. 판별식을 써보면 K제곱 마이너스 80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물론 이 조건이나 이 조건이 막상 뒤에 조건 이용해서 문제 풀다 보면 안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체크는 해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개수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한 근이 허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켤레근일 수밖에 없다. 까지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가보니까 뭔가 관계식을 하나 줬고요. A랑 B의 곱이 음수라는 것은 둘이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근을 나타냈으니까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조사해 봅시다. 두 근의 합은 2a인데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k일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20이겠죠. 그럼 이 친구를 a제곱 빼기 b제곱은 12다 라고 바꿔서 요거랑 요걸 연립하면 a랑 b가 나오겠지. 밑에 써볼까요?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a제곱이 16이고 그럼 a는 마이너스 4 또는 4인데요. 우리가 아까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a가 k면 당연히 a도 양수여야 되거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k는 8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b는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면 되겠죠. a제곱이 16이니까 b제곱은 4가 될 것이고 b는 마이너스 2 또는 2인데 a랑 b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a가 4라서 b는 음수인 마이너스 2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나 판별식은 굳이 안 써도 되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당연히 써놓은 게 맞지. 이걸 다 곱하면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2차 함수의 식과 그래프를 줬는데요.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하겠다. C가 표시가 안 돼 있네. 여기가 제 C죠. 그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그랬는데요. 그럼 삼각형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것인데 이 A랑 B의 x좌표의 차하고 C의 y좌표가 있으면 넓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C 구하는 건 쉽죠. y절편이니까 5로 묶어주면은 5 곱하기 a 플러스 1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제 높이로 보면 되겠지. 문제는 이제 여긴데 이게 사실은 는빵 했을 때 이 친구의 두 근의 차잖아요. 그래서 뭐 곱셈 공식을 쓴다거나 근거계수 관계를 써서 푸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얘가 5로 묶어오면 이건데 둘이 더한 게 이거 아니야? 공교롭게도? 그럼 굳이 근거계수 관계 쓰지 말고 근을 구해버리면 돼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5고 둘 중에 하나가 a 플러스 1이라는 거잖아. 이게 두 근이잖아. 다만 누가 더 큰지를 몰라서 지금 고민이었는데 a가 0에서 4 사이랍니다. 그럼 a 플러스 1이 5를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쪽이 a 플러스 1일 것이고 이쪽의 x좌표가 5일 것입니다. 그럼 둘 사이 거리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니까 4 마이너스 a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넓이를 나타내고 싶으면 이거와 이거를 곱한 다음에 반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a 플러스 1 4 마이너스 a인데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또 이제 전개해서 표준형을 찾으려고 하시겠지만요. 그럴 필요 없이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한 근이 4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축은 그 평균인 2분의 3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최대겠구나를 쉽게 알 수 있다. 2분의 3을 대입해보면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5의 세제곱은 5번이겠네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17번. 한 모서리 길이가 x 플러스 a고 또 다른 놈은 한 모서리 길이가 x 플러스 b인 정육면체가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이 부피를 fx라고 하겠다는데 그럼 그냥 얘랑 얘 부피 굴 더하면 되는 거잖아. 굳이 뭐 이렇게 살포시 올려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써보면 fx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자, 이 상태에서 1차식인 인수가 x 플러스 3뿐이래요. 이 친구를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3 말고 다른 1차식인 인수는 없다는 얘기고 근데 얘로 나눴을 때 몫에 대한 힌트도 좋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인수가 주어져 있으면 0 되는 거 여기다 마삼을 넣은 게 0이구나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몫도 실제로 필요하니까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이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를 각각 한 뭉탱이로 보시면 다시 말해 뭐 치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둘이 더한 거 곱하기 제곱해서 둘이 곱한 거를 뺀 거 더하기 제곱한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고 이 친구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쓰기 귀찮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플러스 b의 값이 6임을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gx가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요. 그러면 2 곱하기 이 놈이 이제 g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g1이 아까 44라 그랬잖아. 그럼 정직하게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게 44다 그러면 식이 나오겠죠. 자,
G1 값은 44인데 2로 약분해 줄까요? 약분 좀 이따 할까? 지금 하자. 12 약분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A 1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개를 해볼 텐데 전개 여기가 a제곱이랑 b제곱이 일단 동시에 나올 것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이 2a랑 2b가 나올 텐데 여기 전개식에서 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뺄 거니까 a 더하기 b가 하나씩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1이지만 여기서 1을 하나 빼니까요. 1 하나만 남을 거고요. 여기에서 ab 곱하는 걸 또 뺄 거니까 마이너스 ab가 남겠네요.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뒤에 거랑 합치면 마이너스 3ab가 되겠네요. a 더하기 b가 6이니까 얘는 36, 6이잖아요. 이렇게 더해주면은 43이니까 4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1이네요. 그래서 ab 값은 약분하면 7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b 곱이기 때문에 1번인 것 같네요. 이렇게 정직하게 계산해서 풀었고요. 다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의미 아닌 정수인 복소수 z가 있다. 그런데 z제곱 빼기 z바 제곱이 0이다가 성립한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z랑 z바가 같던지 아니면 z랑 z바를 더한 게 0이던지 다시 말해 둘이 부호가 반대던지 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z가 실수란 얘기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z가 0이거나 순허수라는 뜻이죠. 그러도록 하는 z에 대해서 z바가 9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럼 z를 본격적으로 잡아보면요. a 더하기 bi고요. z가 실수라는 것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란 얘기고요. z가 0이라는 것은 둘 다 0이라는 것이고요. 순허수라는 것은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거를 결국 종합하면은 이걸 다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게 a랑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뜻인 겁니다. 결국에는 자 복잡하게 썼지만 a랑 b 중에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렵게 한 거죠. 그러면 z바 같은 경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게 9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결국 a가 0일 때랑 b가 0일 때로 분류하면 되는 거죠. a가 0이면 b제곱이 9보다 작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b값은 0이랑 1이랑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의미 아닌 정수를 했으니까요. b는 0일 때는 a제곱이 9보다 작으면 되는데 그럼 방금이랑 똑같이 0, 1, 2, 3개니까 총 가능한 게 6개네요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0, 0이 지금 중복이 되죠. 이건 한 번만 세야 되기 때문에 총 5가지가 맞습니다. 1번이겠죠. 중복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다음 논술형 1번 합이란 곱을 줘놓고 세제곱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겠죠. 바로 대입해 주시면 64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니까 64 더하기 12라서 답은 76입니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논술형 2번 이차 함수 fx를 줬는데 미지수가 하나 달려있네요. 이 그래프는 y를 접한다 라는 것은 는 1 했을 때 중근을 가진다 라고 읽어도 괜찮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1이다 이렇게 읽어도 뭐 똑같은 거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1인 거니까요. 한편 b부터 4까지를 봤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일단은 우리가 가족권을 통해서 a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가족권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1이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풀이를 쓴다고 하면 판별식을 써주는 게 깔끔하겠지.
a는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fx 값이 마이너스 표준형으로 바로 바꿔줄게요. 어차피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것입니다. a 값은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거는 이 범위 내에서 2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걸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2로부터 누가 멀리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분류해서 푸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요. 우리는 함수식을 알고 있고 최소값도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얘한테 뭘 넣어야 마이너스 8이 나오나 찾는 거야. 그래서 는 마이너스 8이라는 이 방정식을 먼저 풀자는 거지. 이거를 풀면 이항했을 때 요거랑 요거 자리를 바꿀게요. 그러면 9는 x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따라서 x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5일 때 발생해요.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1과 5에서 최소값을 가지는데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이게 그렇다고 b 값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혹은 5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치? b가 4보다 작은데 그래서 요 놈이 b 값의 후보입니다. 애초에 후보라고 하기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답이겠지만 그래도 이게 서술형인 걸 생각하면 어떤 말을 적어줘야 되냐면 이 확인하는 작업 정도를 적어주면 돼요. b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조건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고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이 대칭축이 2로부터 제일 멀리 있잖아요. 그치? f 마이너스 1이 최소이므로 실제로 마이너스 8이 최소가 맞다. 뭐 이 정도 언급을 해주시거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뭐 정답 처리가 되겠죠. 결론은 b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a는 마삼이고 b는 마이너스 1. 다음에 논술형 3번.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두 다항식 f랑 g가 있다. 가를 보시면 f를 예로 나누는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랍니다. 그럼 가를 항등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fx는 2x 제곱 더하기 g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g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거로 나눴으니까 요 놈이 얘보다 차수가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gx가 도대체 몇 차식일까를 생각해보면 gx는 반드시 1차식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g가 2차 이상이 돼버리면 여기보다 여기가 무조건 차수가 커지거든요. 단지 2차라고만 해도 얘는 2차겠지만 2차 이하겠지만 얘는 4차가 돼버리고 g가 3차면은 얘는 3차인데 얘는 6차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풀이를 쓰실 때는 gx의 차수가 2차 이상이면 나머지가 나누는 다항식보다 차수가 높아지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가능한 gx는 1차식이어야 되는데 어떤 1차식이어야 되냐면 g가 1차라 하면 얘가 2차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1차 이하의 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이게 날라가야 되고 gx의 제곱의 2차 항계수가 4가 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모시기 또는 2x 더하기 모시기여야 되는데 최고차 항계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아니라 요걸 고르면 되겠죠. 한편 gx가 fx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이 친구가 전체적으로 gx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혹은 뭐 애초에 1차식이니까 인수 정리로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k를 넣으면 0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수치 대입으로 풀지 아니면 뭐 인수 정리로 풀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인수분해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fx를 다시 정리해보면 gx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gx가 달려있는 걸 안 달려있는 거를 묶어보면요, 일단 제일 앞에 gx의 제곱을 꺼내고 gx 달려있는 게 요거잖아. 요렇게 전개. 그럼 더하기 x-1 곱하기 gx. 그 다음에 gx가 안 달려있는 건 이거하고 이건데요. 전개해 주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랑 이렇게랑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든 이만큼은 어차피 gx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f를 g로 나누면 나눠 떨어질 거야. 그러면 요 친구도 gx로 나눠 떨어져야 돼. 따라서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k를 넣은 게 0이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인수분해를 실제로 해서 x제곱으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gx로 나눠 떨어지려면 k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6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k가 0이면 곤란한 게 f0이 0이 아니다 그랬거든. 만약에 k가 0이 돼버리면 g0이 0이니까 여기다 0을 대입했을 때 f0이 다 0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k가 0인 건 곤란하고요. k가 마이너스 6이어야겠죠. 따라서 gx를 계산하면 2x-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풀이를 다 이쁘게 쓰진 않고 이제 귀찮아서 말로만 때웠는데, 서술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는 따로 본인이 써서 저한테 가져오면 첨삭 도와드릴게요. 혹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기셔도 됩니다.